오늘은 부천에서 팬덤 비대위가 모여 발표한 내용의 녹음 자료가 돌아다니고 있어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회장을 접견하고 들은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획장이라는 분과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나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나오신 김모 기획장의 발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백문백답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예, 질문 100만 가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 안에 계셔요. 시간은 없어요. 저희가 궁금한 걸 너무 많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회장님이 변호사 접견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만 던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한 번에 가서 다 질문을 못 드려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변호사가 가서 질문한 것도 있고요. 오늘 저희들이 가서 직접 회장님 얼굴 보고 질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했냐면 저기 저 위에 본사에 높이 계시는 분들이 단톡에 카톡 보내신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캡처해서 가져갔잖아? 여기까지의 내용은 회원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겠지만 한 번에 다 물어보면 회장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급한 것부터 천천히 하자. 그리고 본사의 높은 직원들이 단체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가지고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장에게 그 캡처를 보여주면서 본사의 실체를 알게 하려고 하나 보네요. 이제 변호사 접견에서 회장과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부천 본부들을 팬덤들을 위한 사무실을 못 쓰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합동 비대위 측인 박모 단장과 박모 위원장이 불법 점거라고 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단장의 행동은 정당한지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땡땡 단장과 뭐 땡땡 그 사람에게는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쇼핑몰도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 해피캐시도 좀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잖아요. 쇼핑몰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당분간은 우리 지금 새로운 쇼핑몰 뭐 다이몰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오픈 쇼핑몰을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돈이 끌어와야 회사가 돌아가는데 좀 더 좋겠죠. 근데 우리 내부의 시스템은 뭘로 돌아가냐면 해피킷이라는 가상화폐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화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상화폐 자체를 두고는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해피캐시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어플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못 쓰고 수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결제한 것만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해피캐시는 쓰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제 방식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질문했더니 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본인만 나오시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회사는 자산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자산운용 계획서를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거는 검찰에 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합동 비대위 측에 박 누구와 박 누구는 직원들을 권고사직하게 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직 처리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대충은 들었다. 그러나 진입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진입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다고 했고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자,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자산 운영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재산은 지금 현재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분하기보다는 앞으로 수익이 나는 쪽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배분하는 것이 낫습니다. 처분하면
서로 손해입니다. 라고 그런 희망적 메시지로 말씀하셨어요. 이걸 해결하는 데는 최소한 1, 2개월은 걸립니다. 재산운용계획서도 1, 2개월 안에 목록을 뽑아갈 겁니다. 이 목록을 뽑아간다는 의미는 검찰에 이걸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 운영된다는 걸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고, 우리 회사는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전국 여러 곳에 부동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놓은 게 많습니다. 5,000개 가맹점도 있고 쇼핑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가맹점에 관련된 내용들은 추후 계속해서 해결해 갈 생각이라고 회장님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변호사 접견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의 변호사 접견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박모 단장과 박모 위원장에게 부천 본부를 정리시키는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두 번째로는 쇼핑페이를 사용하게 해달라 하니 해피캐시가 수사 대상이라 지금은 사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계획을 물어보니 회사 자산이 충분해서 이걸 가지고 시더스는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팬덤들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사에서 권고사직 시킨 부분에 대해 말을 하는데, 그것 또한 박모 씨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라 처분 대상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운영에 대해 물어보니 지금 회사는 해놓은 게 많고 재산도 많은데 이것들을 처분해서 나누기만 하기엔 아깝고 운영하여 수익을 내서 나누는 방향이 훨씬 이득이 될 것이니 검찰의 자산운용 계획을 입증받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접견 내용을 정리해서 들어보셨고, 다음은 직접 회장과 대면하여 앞서 말한 본사의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가져간 것들을 보여주며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휴스텐 코리아에 있는 팬덤들을 빼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건 아시죠? 네. 그 사람들이 수석 트리플 중에서도 선동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다 해결해 줄 것처럼 M&A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기업에다가도 이 팬덤들을 살려야 되는 방향으로 의뢰를 하면 하나같이 다 기업인들이 뭘 얘기하냐면, 여기는 강력한 소비자 군단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된대. 네. 그래서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너무 탐나는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한 번에 10만 명, 20만 명 가까운 사람을 데려가려면 회사는 이게 몇 조 단위의 회사인데, 그쵸? 여러분이 1조 원을 갖고 이 회사에다가 7천억을 뭐 투자한댔다면서요? 7천억을 딱 투자를 했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7천억을 들어요? 우리 돈 다 돌려줄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기업주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7천억을 줬더니 소비자를 끌어올려고 7천억을 들였는데 7천억을 받고 다 가버렸어, 집에. 그럼 기업인이 돈 투자할까 안 할까요?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돈 제가 7천억을 투자해서 할게요 이래놓고 딱 불러다 놓고 뭘 하냐면 나누어서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3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이렇게 쭉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들도 매출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열심히 일시킬 거야. 일을 해야 돈이 올라오는 시스템 속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안 받으신 분도 있으니까요. 수석 트리플을 중심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여 분할 마케팅 회사와 손잡고, 자, 여기서 핵심 분할 마케팅입니다. 제 예상이 맞죠? 여러분에게 분할해서 줄 겁니다. 얼마나 분할해서 주겠어요? 제가 총 거기 회장이면 오래 묶어두기 위해서 오래 분할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그런 리더들이 사람들 끌고 오면 돈 안 주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사기꾼 회사에 속아서 전재산 탕진하고 시더스 재건에도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상품권 분할 마케팅은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이래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마케팅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상품권, 자, 상위 트리플이 구속이 되기 싫어서, 두려워서 우리가 고소할까봐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은 위임장을 사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그들을 응징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또 다음 주에 13일날 여러분을 다 끄집고 갈 거래요. 그럼 대충 생각을 해봐도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언론 한번 터뜨리려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언론이 터뜨리면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아십니까? 했더니 그냥
된다고. 안 되는 건 바보도 압니다. 또 하나는 자, 회장님 M&A 기업 및 솔루션 업체 제안 대시에 프로토콜 공유 경제 가치를 인정하는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여기 본부장이 한 거예요. 이 시더스 안에 있는 본부장이 이걸 카톡으로 올린 거예요. 회장님한테 딱 보여줬지. 어제까지도 이 사람을 믿었는데 오늘 이제 안 믿더라고. 이걸 보여주니까 어제까지는 내용에 믿는다 했어. 오늘은 이거 딱 보여주니까 충격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좋아요. 요거 보신 적 있나요? 입장문. 보셨죠? 이런 내용 본인의 입장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셨게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플랫폼 어플에 뜨는 공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분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 뜬 거 요것도 다 보셨죠? 네, 가맹점 이체될 예정 어느 정도로 하는 거 요거 혹시 제가 하신 거냐 했더니 아니래요. 그럼 30%씩 지급하는 것도 제가 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렇죠? 우리는 다 화합해서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된 공지가 계속 올라오니까 저희는 진실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진실을 얘기하면 거짓말한 사람들에게는요 공격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맞죠? 네, 아무랑도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꽉 잡고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만 알고 누가 여러분들을 진짜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안내는 전국 팬덤 피해 복구 법률 구조센터가 오늘부터 발대를 했습니다. 시더스 팬덤 회원 또는 지역 플랫폼장을 대상으로 사적인 금전거래 및 사기에 어긋난 행위를 한 광역단장, 지역본부장, 지역 플랫폼장 및 회사 관계자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다면 모두 피해 사실을 접수해주세요. 자신의 주머니를 갈취한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내서 돈을 받아야지요. 그쵸? 여기까지가 직접 회장을 대면하여 캡처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본사의 윗사람들은 많은 팬덤을 보유한 시더스를 원하는 회사에 인수 합병시켜 돈을 받아 이익을 챙기고 고소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장에게 캡처 사실을 보여주니 이제서야 본사를 안 믿기 시작했고, 최근에 내려온 입장문과 공지에 대해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니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본사의 공지는 걸러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구조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회사의 관계자와 금전거래 및 사기 등의 행위로 피해를 본 회원을 모집하여 돈을 받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기획장의 발표 내용이었고, 다음은 김모 사무국장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발대식을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까봐 이거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유 번호증이 오늘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저희가 비대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시간 5분 전 대기했다가 회장님을 뵙고 들어갔는데 몇 명 트리플들이 해서 사람들을 한 10만 명 정도 데려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이미 알고 계시고 리스트도 이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분들이 없어져도, 그러니까 제거 대상인 거죠. 그래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해서 어떻게, 아까 다 나왔던 내용들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도 피해보지 않게끔 해주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또 어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올까 싶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좀 위에 계시는 분들은 저 밑에 정말 금방 우리 휴스템에 성수금을 넣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아까 수성님이랑 오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좀 도와주고 정상화될 때까지 생활비 없으면 생활비도 좀 나눠서 같이 쓰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국장의 발표 내용이며 거의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였고, 그 외의 내용을 정리하면 비대위가 정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 회장은 이미 제거할 사람 리스트도 가지고 있으며 회원들을 위해 많은 계산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 좋은 소식이 나올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이 묶여서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이득본 위에 계신 분들이 좀 나눠주고 하면 좋겠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그 다음으로 누군가가 렌트카 질문을 하셨는데, 렌트카에 대해선 접견 시간이 짧아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이야기를 끝으로 녹음 자료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본사에서 합동 비대위라는 이름 명목하에 본사의 어떤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런 정말 순수한 피해 복구를 위한 팬덤 비대위하고의 어떤 그런 본질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정말 휴스템 팬덤 비대위가 유일하게 피해자를 생각하는 집단일까라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그럼 합동 비대위는 결국 자신들이 돈 버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네요. 모든 내용에 대한 진실은 알 수 없고 부디 회원들이 잘 회복하는 방향으로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